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인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 관광단지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해질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입니다. 강원도는 이곳을 국제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상지구에 1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주 자격을 얻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도 받게 됩니다. 망상 사업이 좀 침체되어 있다가 그래도 투자 이민제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했고, 망상 제1지구에 국제학교와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려는 건설사 측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주 LA에 있는 홍보관에서 홍보를 좀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3세대, 4세대 쪽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동해 망상과 함께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지로 선정된 용평 관광단지. 개발사는 스키장과 발항산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글로벌 휴양단지 조성에 동남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 쪽에 있는 주요 골프나 리조트 쪽하고 MOU를 많이 했었어요. 회원이 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여유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중심으로.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가치가 오르지 않는 지역의 경우 투자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국내 최대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의 신임 감사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장 최측근인 고양시의원의 친동생이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도 감사로 선임된 겁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박람회와 신차설명회, 페스티벌 등 각종 전시와 행사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 지난해 12월 23일 킨텍스 임원 추천위원회는 3년 임기의 감사직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엄덕은 씨를 신임 감사로 선정했습니다. 신임 감사는 전시 컨벤션 업무 경험이 없는 음악 전공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엄성은 고양시 의원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엄 의원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시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면서 시의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재선까지 성공했습니다. 신임 감사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동환 고양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 담당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어떻게 내리꽂다시피 하고 굳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시민회는 감사 선임 과정 공개와 이사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지분의 33.74%를, 코트라가 32.52%를 가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엄씨 측 해명을 들으려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양시는 적법 절차를 통해 선출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주년을 맞아 미디어 아트와 트롯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관람객이 각종 악기가 표시된 버튼을 누르자 트롯 감성의 멜로디가 불빛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드럼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고 다양한 악기들이 이렇게 트로트에 접목이 되니까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트롯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헤드폰이 마련돼 있어 시대별로 유행한 트롯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깜빡이자 한편의 수묵산수화가 펼쳐집니다. 대나무 숲과 계곡물은 미디어로 형상화돼 실제 자연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역의 대표 작가로 알려진 이인남 작가가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런 향수,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맞는지 또 질문을 저 스스로도 해보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났고. 문화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은 올해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전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동행할 수 있도록. 애호가 편지를 주제로 한 트롯 전시는 오는 8월까지, 산수극장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는 오는 7월까지 펼쳐집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이 참사로 17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사고 원인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아픔도 그대로입니다. 100일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가족들, 그리고 기약 없는 원인 규명,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강아지 한 마리. 제주 항공 참사로 가족 9명을 전부 잃은 강아지 푸딩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사고 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동네를 떠돌았는데 최근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179명의 유족들은 사고 100일이 지났어도 아직 그날의 충격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상실의 고통에 잠겨 있으며 무안공항은 참사 이후 폐쇄된 그대로입니다. 사고 당시 부서진 둔덕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 여전히 기약이 없습니다. 한 7월까지는 재개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만 나오는 중이고요. 아직 문서화해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공항 주변 상가는 손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전에는 장사가 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공항 사고 나고부터는 아예 발길이 뚝 떨어진 거죠. 사고 조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국토부는 충돌 직전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미국에 보냈지만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블랙박스 4분 7초 동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인은 사고 원인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까지 1년 반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소아청소년과가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충남 예산군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8년 만에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열 증상이 있는 어린이가 진료를 받습니다.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어보고 목과 귀의 상태도 살핍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고 어린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시간도 성인과 달라 더 세심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른 환자들은 청진기만 귀도 안 보고 목도 안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과는 목도 보고 귀는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고 청진은 다 해야 되고. 예산종합병원의 이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문을 닫은 지 8년 만에 최근 진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시간 가까이 떨어진 타 지역 소아과를 찾아야 했던 부모들은 마음이 놓입니다. 애가 아플 때는 이제 1분 1초라도 이제 막 애 끌고 막 하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팠죠. 예산군은 필수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의 인건비의 70%를 지원합니다. 병원 측의 운영 부담을 덜어야 안정적인 진료 체계가 구축되고 이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종합병원은 4인실 규모의 소아 전용 입원 병상을 우선 마련하고 환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복과 해조류 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완도군이 올해를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1년이 넘은 해양치유센터 또한 호평을 얻고 있다는데요.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올해가 완도 방문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산도 슬로길 걷기 축제도 개막을 했다는데 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산도 푸르고 또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주 자연 환경과 지역 특색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2007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지금 15회째 이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편제 그 촬영 장소에서 행사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을 하고요. 그리고 유채꽃이 만개해 있는 곳에서 나비와 청산가자. 한 평의 나비가 청산에 와 있어 유채꽃에 이렇게 나비를 날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주 밤에 은하수와 더불어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또 청산도입니다. 네. 이런 밤행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단풍나무로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거든요. 또 여기를 걷기와 더불어서 42.19km를 걷는 청산완보라는 또 행사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범바위라는 곳이 기가 아주 센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받는 기취하는 이런 행사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도군은 국내에서 전복과 해조류 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해조류와 관련해서 미국 항공청, 나사죠.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왜 갔다 오신 겁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완도의 양식장을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 완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담수나 비료를 주지 않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해조류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 바다 생태계의 오염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주 세계 각국이 완도를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등 에서 이렇게 완도를 찾게 되고요. 또 NGO 단체들이 이렇게 완도를 찾게 됐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가 나사를 방문하게 됐고 이곳에서는 해조류가 이제 비례식량으로서 그리고 또 블루카본으로서 역할과 더불어서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의 원료로서 또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산업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협력하자는 데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직접 갔다 와 보시니까 어떻게 좀 이게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셨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해조류의 대량 소비를 예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해조류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화장품을 만들어 이렇게 된다고 볼 때 해조류의 대량 소비 시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조류가 이제 우리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도군은 수산군이다 이렇게 할 만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해양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좀 성과가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가 전복이 전국의 70~80%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절반 이상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바이오 연구 단지와 더불어서 유효성 평가센터, 생산 기반 시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제 주력해 왔고요. 그러면서도 그 연구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나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마린드럭스의 계제가 돼서 아주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고요. 그랬군요. 또 이와 같이 또 성과 외에 해조류 화장품을 개발해서 미국 등 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의약품과 화장품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이와 같은 걸
개발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군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완도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수도권에서 가는데 시간도 좀 적지 않게 걸리고 그래서 접근성 개선 관련해서 군수님 고심도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주에서 완도까지 고속도로가 1차 구간인 전남 강진까지가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2차 구간도 그 어렵기로 참 이름 나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단번에 이제 통과를 했죠. 네. 그래서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고 또 완도에서 고운간 해양 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된 이후에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역시 추진의 탄력을 받아서 이제 완도에서 부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주 해안 관광도로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우리 완도가 이제 천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꼭 완도 가보겠습니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